맛있게 먹는 이야기 친구랑 노는 이야기 요즘 나의 최대 관심사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어린이 청소년 라디오 묵은성 당은성입니다. 퀴즈 탐험. 우와, 지구는 숨을 쉰다. 안녕하세요. 박지와 손탐정입니다. 부모가 되면 아이 손을 잡고 동물원과 수족관에 참 자주 가게 됩니다. 아이들은 동물을 정말 좋아하니까요. 펭귄 앞에서 한참을 서 있고 커다란 고릴라만 보여도 눈이 반짝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른들의 마음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좁은 공간을 계속 맴도는 동물들, 사람들 시선을 피해 구석에 웅크린 모습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 동물원 마지막 장면에서 동물원은 동물을 위한 곳이 아닌 것 같아. 사람을 위한 곳이지 라고 엄마는 말합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이 단순히 가까이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보하는 동물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묵은성 다근성 시작합니다. 놀이터 가면 보이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 미끄럼틀 타는 아이들 술래잡기 하는 아이들 넷플릭스에서 이상한 동물원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청주동물원의 김정우 수의사님 이야기였는데 이곳은 화려한 전시의 개념이 아니라 다치고 나이 들고 방치되거나 구조된 동물들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그런 동물원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김정우 수의사님이 최근에 쓰신 책도 있어서 얼른 읽어보았습니다. 제목은 아프다고 말해주면 좋겠어입니다. 혼자만 보기엔 아까워서 우리 묵은성 다근성 친구들과도 함께 읽었고 책에 대해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라디오를 청취하는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에게도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짝꿍책으로 동물권에 대한 김지숙 기자님의 동물의 행복이 너무 멀어 라는 책도 읽었습니다. 지난 4.3 역사편에서 멋진 오프닝을 만들어준 중학교 1학년 동백이 그리고 묵은성 다근성의 뉴페이스 동갑내기 유채가 와 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동백입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유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바쁜 대한민국 중학생들 이렇게 흔쾌히 출연에 동의해주고 또 시간 내서 책도 읽고 참 고맙다는 말 먼저 전합니다. 그럼 우선 김정우 수의사님의 책 아프다고 말해주면 좋겠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근데 그 전에 저 짧은 질문 하나 있어요. 우리 동백이랑 유채는 어려서 가본 동물원이나 수족관 있어요? 저는 제주 아쿠아플라넷이랑 그리고 제주에 이제 청주 동물원 같이 좀 아픈 동물들을 구조해가지고 이제 보호하고 있는 그런 센터에 한번 가본 경험이 있어요. 그 반달 가슴곰 있는 거기 갔다 온 거예요? 네. 오, 거기 이름이 제주 자연생태공원인가 그렇죠? 네. 거기 가봤구나. 동백이는요? 저는 제주 아쿠아플라넷 어릴 때 자주 갔었던 것 같아요. 자주 갔었어요. 수족관에. 요즘에 보면은 실내 동물원 같이 카페처럼 되어 있는 곳들도 많은데 제주도에도 특히 많거든요. 혹시 그런 데는 안 가봤어요? 새별 프렌즈 이런데? 새별 프렌즈는 그 6학년 수학여행으로 갔다 왔었어요. 동물 되게 많았어요. 그 침 뱉는 아이도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유채부터 한번 아프다고 말해주면 좋겠어를 읽고 든 생각이나 그런 인상 깊었던 부분 한번 이야기해 줄래요? 제가 읽고 좀 인상 깊은 이야기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언젠가는 동물원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없애기는 힘들다. 동물원에서 태어나 적응한 모든 동물을 자연에 풀어주는 것은 방사가 아니라 유기다.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일에 가깝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고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도 그 문장 기억에 남아요. 우리 유채는 왜 그게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은 동물원이 사라지기를 원하면서도 그렇다고 동물이 힘든 거는 원하지 않고 뭔가 유기라는 게 약간 좀
동물이 마음 아픈 거잖아요. 마음 아픈 걸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와닿아서 인상이 깊었어요. 그리고 동물원을 다녀간 손님이 다 기억하지 않는데 약간 그저 그 시간대의 행복을 위해 많은 동물들이 좁은 곳에 갇혀 사는 게 안타깝다라는 말도 하셨는데 그것도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맞아요. 우리 사람의 행복이지 동물들의 행복은 절대 아니잖아요. 사람의 행복이라고 해도 그게 오랜 시간 지속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엄청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경우도 맞아요. 많으니까. 그렇죠. 한 어떤 어린이는 가서 내가 수의사나 사육사나 동물 관련된 일을 꿈꿀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되게 고민돼요. 동물원을 가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은 것인가? 아니면 되게 반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인가? 이런 것도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먹이를 주는 체험이 있잖아요. 동물원에서. 근데 마냥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다고 그렇게 만약에 먹이를 준다고 동물들에게 결코 막 좋은 건 아니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돈을 더 내고 먹이를 그들에게 주는 건데 그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서 뭔가 그것도 되게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가면 의뢰 다 그런 먹이 주는 체험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애들도 너무 또 하고 싶고 먹는 거 보면서 되게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책에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이 체험이 있으려면 동물들이 먹이를 맛있게 잘 먹어야 되니까 일부러 굶긴다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책에. 저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이제 동물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동물권,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좀 없어서 마냥 이렇게 오락거리로 동물원을 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동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고 잘못된 것인지 이제 많은 시민들도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물원의 모습도 조금씩 바뀌어야 될 텐데 우리 유채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동물원이 차라리 좀 청주동물원처럼 다친 동물들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케어해주고 지금 그 동물의 상태가 야생으로 떠났을 때 이제 힘들다면 좀 적응을 못하거나 이런다면은 그럴 때 이제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훌륭해요. 우리 동백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유채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물들이 야생에서 적응하지 못했을 때 도와주는 역할이며 야생으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의문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지만 사자, 호랑이, 코끼리 원래 서식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이 동물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의문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이 또 기억에 남냐면 토종동물이 아닌 야생동물들은 수의사님이 번식을 이제 막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되게 안전한 중성화 수술을 더 하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보고도 이게 또 방법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까 육체 그 보호소 구조된 동물들 보호소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네. 어떤 동물들이 더 있어요? 노루가 일단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다리 다친 노루나 그런 것도 많았고 무슨 독수리도 봤는데 독수리도 좀 날개가 안 좋은 상태인 독수리도 봤고 털이 다 빠져가지고 그런 독수리도 있었고 더 이상 날지 못하는 조류들이 네. 좀 많이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지금 야생으로 돌아갔을 때는 얼마 안 돼서 좀 쉽게 죽을 수 있는 애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는 풀밭으로 쫙 깔아져 있어서 거기서 편하게 쉬고 있던 것도 보였고 거기는 되게 특별한 게 노루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 이제 지나갈 수 있게 되어서 개방적인 모습이 보여서 편해 보였어요, 노루들이. 요즘에는 동물원으로 가서 야생동물을 보는 대신에 라이브캠을 통해서 동물들을 보는 흐름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 라이브캠을 이제 영화에서 봤었는데 라이브캠이
코알라가 나와 있는 라이브 캠이었는데 이제 그 코알라를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이제 도로에서 지나다니는 그런 장면이 영화에서 나왔던 걸 봤었어요. 영화에도 나왔었구나. 아프리카 사파리 쪽에도 라이브 캠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최근에 우연히 팟캐스트를 듣다가 미국의 어떤 젊은 여성이 사람들이 SNS를 되게 쉽게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이 라이브 캠을 송출을 해보자. 그래서 본인이 후원 같은 거를 많이 받아가지고 실제로 큰 보호소, 생추어리라고 하죠. 영어로는 야생동물 보호소를 설립을 하고 곳곳에 라이브 캠을 설치하고 SNS를 통해서 동물의 실황들을 막 송출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팔로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점점 더 큰 후원을 받아서 계속 넓혀가고 있어요. 되게 멋진 일을 하고 있는 되게 젊은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동물원이 보고 싶다면 동물원을 가는 대신에 그렇게 라이브캠 SNS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책 읽다가 인상 깊었던 부분이 말 못하는 동물들이 직접 자신들을 대변할 리 없으니 동물원을 소유하고 운영한 사람의 생각에 따라 그들의 삶이 좌우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전에 그 SNS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저도 그걸 통해서 이제 동물의 아프리카 캠을 보고 봤었는데 동물의 권리를 생각하는 곳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이 더 많다 보니까 어쨌든 이거를 동물이 정말 생명을 가진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 물건으로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물건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돈을 받고 먹이 체험을 하는 그런 것도 나올 것인데 아마 관심이 더 많아지면 이런 게 조금씩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동물권 관련된 법도 계속 개정이 되고 있고 이제는 동물원을 설립하려면 제대로 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게 또 더 충격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럼 허가를 안 받았다는 거야? 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다행히 볼 수 있습니다. 라이브 캠 할 때 사람들이 동물들 귀엽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그러면은 아직도 사람들은 동물의 생명체가 아니라 물건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좀 안타까웠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안타까움?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순전히 그냥 또 다른 화면 속 오락거리? 예. 네. 그럼 동백이는 그저 동물이 보고 싶어도 내가 너무 동물을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생명만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해야 하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인간도 24시간 누군가가 나를 계속 방송하고 송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러네. 그 생각까지는 못 해봤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먹이 체험을 하는 곳을 가게 됐어요. 친구들 가족이 와서. 근데 그때 되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꼭 그런데 가게 되죠. 가게 되죠. 근데 이제 그걸 한번 가보고 나서는 이제 안 가게 됐었는데, 근데 이 동물원, 수족관 이런 것들이 정말 예를 들면 되게 희귀종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남아있는 거는 정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먹이 체험을 위해서 동물들을 굶긴다거나 동백이가 얘기한 것처럼 24시간 관찰을 하는 건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걔네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동백의 관점이 많네요. 그러게요. 동물원이 어떤 교육의 장소가 될 수도 있죠. 얘기한 것처럼 김정훈 수의사님도 청주동물원의 지금 방향이 어린이 교실 운영할 때 그때 방향을 정했다고 해요. 근데 그 계기가 한 어린이의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왜 저 독수리는 몽골에 가지 않고 여기 있나요?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책에 동물원이 시민을 위해 열린 공간이라면 야생동물에 관한 질 높은 콘텐츠로 전 연령층이 찾는 생태 교육 기관이길 바란다. 이제 앞으로 동물원은 화려한 외래의 야생동물이 있는 곳이 아닌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런 어떤 안식처가 되어주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교육을 자꾸 하는 어떤 기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동물원이 환경 연수가 가능한 곳이라는 걸 연결 지으신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럼 이제 동백이가 이 책을 보고 어떤 생각들이 들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좀 많은 생각이 들었나요? 네, 저는 동물원의 역할 같은 것도 생각을 들었는데 제가
인상 깊게 느꼈던 거는 동물권과 동물 복지에 관한 인간의 관점이었습니다. 맨 처음 챕터 제목이 동물의 안부를 묻는 사람이었는데요. 짧은 문장이지만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동물도 우리처럼 두렵고 외롭고 아플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해줬다는 것이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동물원에서 구조한 사자 바람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랫동안 동물원 생활에 익숙해진 육식동물들은 야생에서 살아가는 법을 잊고 이런 상태들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먹이를 사냥하는 법도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도 잊어버린 채 인간에게 길들여진 모습이 너무 슬펐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동물원의 책임이 아니라 동물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동물의 삶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그런 질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동물의 자유를 잃게 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책임 아주 크죠. 우리는 아주 큰 책임을 지고 있고 빚을 지고 있죠. 그러게요. 그렇게 야생성을 다 잃어버린 동물들에 대해 우리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동물원의 역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야생에 다시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큐도 계속 나오고 수의사님이 지금 책도 첫 번째 책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책 계속 내셨었어요. 저는 그것도 좋더라고요. 보통 동물원에서 관리하는 인스타그램이 그냥 동물을 홍보하기 위한 건데 동물의 사생활을 진짜 우리가 몰랐던 일들을 그렇게 기록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모여서 책으로 나오게 됐던 것 같더라고요. 청주동물원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동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청주동물원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막 자주는 아니지만 되게 좋은 콘텐츠들을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그 현장에서 앞장서서 해주시는 동물원 관계자분들, 수의사님들, 사육사분들. 근데 책에는 사육사라고 안 하고 이제 동물복지사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기에서만 국한된 것 같더라고요. 이 청주 동물원에서. 왜냐하면 여기서는 사육에 대한 게 아니라 자연에서 그냥 두고 이 아이들의 복지를 위한 거니까 복지사로 변경한 거지 사육사가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책에 나와 있어요. 청주 동물원에서는 그 개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사라고 부르는. 그럼 앞으로 이 청주 동물원 같은 동물원들이 늘어나면 그곳에서도 이제 사육사가 아닌 동물복지사라고 불릴 수도 있겠네요. 이 얘기가 근데 왜 나왔지?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괜찮아요. 또 이렇게 하면서 이어가겠죠 뭐. 근데 저는 동물복지사라는 게 사육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사육은 길들이는 거잖아요. 좀. 맞아요. 근데 이미 야생에서 길러진 애들을 일부러 갖고 와가지고 여기에 적응해 하고 길들이는 것보다 차라리 야생에서 이미 길러져 있는 게 나은 거잖아요. 네, 약간 동물복지사는 뭔가 동물이 더 행복하게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길러진 애를 일부러 가져와서 관객들을 위한 그것이 아닌 좀 수단이 아닌 동물 복지를 위한 직업으로 돼 있는 게 뭔가 너무 괜찮다,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생각났어요. 그분들이 그 현장에서 계속 바꿔가신다면 우리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동물원을 가지 않는 것? 그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 제주에 있는 생태공원 아니면 뭐 청주 동물원 이런 곳을 조금 이용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있는 체험, 먹이 체험하는 곳들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진짜 그런 곳들이 바뀌어야 돼.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관심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맞아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관심을 갖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좀 이렇게 앉아서 생각해보는 시간도 좀 갖고. 그 청주동물원이 국내 1호 거점 동물원이라고 나와요.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우리 동백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거점 동물원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동물 복지 개선 경험을 공유하고 동물원 업계의 관리 역량을 높이는 거점으로 기능하며 종 보전 증식 과정 운영 등 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동물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청주동물원이 24년 5월에 환경부가 지정을 했고 또 있어요. 보니까 광주 우치공원동물원이 이제 제2호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동물 복지와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는 또 무거운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김정호 수의사님에 대한 인상은 어땠어요? 뭔가 김정호 수의사님은 동물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분 같다고 느꼈어요. 우리 동백이는 어땠어요? 저는 동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노력하고 하는 김정우 수의사님 너무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가지고 진짜 세계적으로 동물과 같이 공존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참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주동물원 같은 곳이 있어서 참 다행이고 희망적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무조건 동물원 없애는 게 답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들여다봐야 할 어떤 단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책 이야기 얼른 나눠볼까요? 동물의 행복이 너무 멀어. 저는 이 제목만으로도 좀 슬펐는데 우리 유채 어땠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전에 관심 있던 주제인 동물 실험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봤는데요. 그게 5장에 나오더라고요. 5장의 제목이 인간을 위해 달리고 싸우고 죽어가다입니다. 이제 5장에서 우리를 위해 동물들이 이제 좀 당연시 되게 좀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봤는데 동물은 저희와 같은 생물체잖아요. 같은 감정이란 걸 느낄 수 있고 로봇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같은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득과 행복을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번식하고 쓸모없으면 그냥 쉽게 버리고 이러는 거를 의아했어요. 그런 부분이. 그 모습이 약간 동물을 물건으로 대하는 것으로 좀 느껴졌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 해결 방안이 나왔는데도 그렇게 나와도 계속 몇십만 마리가 막 실험으로 죽고 하는 게 안타까웠어요. 너무. 우리나라가 동물 실험이 작년보다 그러니까 전해보다 다음 해에 더 늘었대요. 그니까요. 그래서 더. 동물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 그분들은 이제 무뎌지지 않았을까. 의뢰해왔던 거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동물 실험한 비글들을 보는데 비글들을 풀어놨는데 한 20마리를 케이지에서 나올 수 있도록 문을 다 열어줬는데 못 나오더라고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실험 동물이 됐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그 삶이. 그래서 요즘에는 그 비글 구조 협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비글 아이들을 위해서. 책에서 영상 관련해가지고 랄프를 구해줘 나왔는데 맞아요. 거기서도 막 다 봤어요? 네. 저도 봤어요. 이미 다 화상 있고 등에는 화상 있고 눈도 다 충혈돼 있고 충혈되고 막 못 보고 너무 그게 그들에게도 묻어져 있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다음날 출근하듯이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실험실을. 그렇게 그린 게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동물로 하는가. 사용하지 않는 거가 좀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을까.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 그쵸, 맞아. 저 예전에 친구랑 동물 실험 관련해서 찬반 토론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 조금 조사해보니까 동물 실험 대체 방안으로 세포 배양해서 어떤 기계를 만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직은 좀 보급화되지 않아서 사용 확률이 낮다고 하였었는데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도
다른 생명을 쓴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어쨌든 그런 또 그 기술적인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네, 어쨌든 간에. 네. 그럼 시간이 지나서 이게 또 보급화되고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다는 희망을 또 가져봅니다. 그럼 동백이는 우리 두 번째 책 어떻게 읽었어요? 저는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이 지구라는 공간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으며 그 선택은 어떤 결과를 일으키고 있는지 유채와 같이 5번 챕터 보면서 느끼게 되었는데요. 우리 인간이 동물들을 사용해서 즐거움을 쫓는다는 게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고, 인간도 어찌 보면은 과거에 동물로 분류가 되었는데 같은 동물 사이에서 그 동물을 학대하는 것이 많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 5장에서 동물 실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저는 요즘도 그 소싸움이 있는 줄 몰랐어요. 책을 보고 알았네. 우리나라 소싸움이 어. 전통이라서 동물협회에서도 그 부분을 어쩔 수 없다고 내가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전통 유지를 위해서. 근데 저는 그 소싸움을 할 때 이제 잘하는 애들은 놔두고 그냥 못한다 싶으면 그냥 버리고, 이게 너무 그러니까요. 무거운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저는 그리고 그 말 드라마 촬영하다가 일부러 말 넘어뜨리려고 밧줄을 잡아당겼다가 그 아이도 죽었잖아요. 거죠. 그것도 너무 끔찍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반려동물과 애완동물의 차이를 잘 모르고 그냥 애완동물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때는 애완동물 그냥 동물이겠거니 생각을 했었어요. 즉 저도 어릴 때 동물은 생명체가 아닌 그냥 물건으로 봤었다는 것을 알고 좀 많이 성찰하게 되었어요. 그랬구나. 지금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죠. 네. 아마 우리 친구들이 어른이 되면 그때는 이제 애완동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많이 없을 거예요. 점차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애완동물이라 부르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지. 맞아요. 아마 지금까지도 애완동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사장은 우리 반려동물과 유기견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사실 제주도가 유기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읽었어요? 동물을 물건처럼 막 버리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고, 그 동물에게는 인간의 행동이 어찌 보면은 자신의 삶과 정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인간의 선택으로 평생을 힘들어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떤 항공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제주도에 오기 전에 유기견을 신고했던 건수랑 다시 돌아갈 때 신고했던 건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대요. 그게 특히 휴가철에. 그러니까 다 제주도에 유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유기견 문제도 바뀌려면 사람들의 인식 자체도 그렇지만 강아지를 키우게 되는 첫 시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강아지를 우리 집에 들일 수 없는, 반려견을 들일 수 없어야지만, 왜 우리 펫샵 가면 너무나 쉽게 강아지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도 너무 쉬운 것도 우리나라의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유기견 문제에 있어서. 쉽게 데려왔으니까 또 쉽게 버리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되려면 부모 자격 시험도 봐야 되는 것처럼 동물을 키우려면 동물 자격 시험도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반려동물 키워본 적 있어요? 반려동물을 키워보고 싶은데 약간 가족들의 반대가 좀 많았어가지고 강아지? 네, 원래 강아지 이제 할아버지가 한번 임시보호를 맡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너무 좋았단 말이죠. 근데 가족들은 털 날리는 것도 싫어하고 특히 아빠랑 엄마가 특히 싫어하니까 그래서 물고기는 어떻냐. 그래서 물어봤는데 대부분 그쪽으로 돌리죠. 안 된대요. 왜냐면 제가 물고기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서 저는 근데 이제 막 인스타 같은 거 보면은 수초 같은 거만 해놓고 뭐 인공장치 없이 그냥 오히려 저렇게 큰 어항에서 키우고 이렇게 풀 같은 거 많이 해주고 하면은 괜찮지 않나? 근데 또 이제 가족들 안 된다 하니까 뭐 할 수도 없고 한번 키우고 싶은 마음은 늘 있다. 그렇긴 하죠. 나중에 성인 돼서
독립하고. 나 이 얘기 성인 돼서 하니까 딱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딸내미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요. 다 되게 아기 때부터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제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되게 어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나는 엄마가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엄마가 죽으면 고양이를 꼭 키울 거야.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귀엽다. 우리 친구들 오늘 긴 이야기 나눠줘서 고마워요. 우리 라디오 출연 소감 한마디씩 부탁해도 돼요? 왜냐면 저희한테도 그렇지만 우리 참여하는 친구들에게도 좀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길 바라고 있거든요. 소감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줄래요? 제가 집에 가서는 책을 읽는 시간이 길지 않은데 이번에 이거 통해서 좀 집에 가서도 책 읽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달라졌다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너무 좋은데요? 뭔가 그렇게 칭찬도 받고 그리고 원래도 동물에 관심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책 읽으면서 더 알게 된 내용도 있어서 신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더 동물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동물 진짜 좋아했었는데요.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만큼 동물에게 해주지 못한 것이 많았구나, 동물의 자유를 뺏은 적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안타깝기도 하였고요. 동갑이 유채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유, 네, 고마워요. 좋습니다. 저도 있어요. 네네. 저 이거 책 2권 읽으면서 아주 예전에 꿈이 생각났어요. 제가 계속 어렸을 때 꿈이 패션 디자이너였는데 고3 때 유독 갑자기 그 학교에서 조사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동물 사육사를 썼던 거예요. 그게 갑자기 이걸 읽으면서 생각이 나가지고 막 소름이 막 돋았어요. 근데 어쨌든 저도 되게 읽고 너무 좋았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이 책과 그 다음에 이상한 동물원 다큐멘터리도 꼭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사실 결국 인간과 동물이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라고 생각해요.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우리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동물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동물 복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또 동물 복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다정하고 따뜻한 그리고 어떤 한 대상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먹는 것 그리고 환경과 기후 위기를 동물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은 다시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들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인간과 동물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을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꿈이 수의사, 사육사 또는 동물 관련된 직업이다 하는 친구들은 이번 방송이 좋은 자료가 되었기를 바라요. 오늘 좋은 의견 많이 나눠준 중학생 친구들 동백이와 유채 고마워요. 모두 안녕. 동네 어르신들 어린이들 청년들이 서로 알아가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사연 소개를 위해 육지에서 별똥별처럼 날아온 5학년 별입니다. 제가 야생 갈매기를 구조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3학년 겨울쯤에 그 제주항 근처에 가마우지라는 카페에 갔었는데 카페에 창가 쪽에 만환경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만환경을 오빠가 보다가 저기 갈매기가 매달려 있는데 해가지고 보니까 그 갈매기가 배에 약간 실 같은 거에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그날 하필 좀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엄청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위험해 보인다고 이제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전화를 해서 한 10분에서 15분 뒤에 도착을 해서 갈매기가 있는 배 쪽으로 가서 구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한번 아저씨들이 배에서 올라오느라 그 갈매기를 잠깐 들어달라고 하셨는데 그때 한번 들어봤는데 엄청 재밌고 두근두근 거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3, 4일 뒤에 그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갈매기가 회복을 잘 해서
조만간 상태를 보고 방생을 해줄 예정인데 한번 보러 오겠냐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보러 갔는데 원래 상태로 갈매기는 멀쩡하게 돌아가 있었고, 알고 보니 갈매기가 낚싯바늘을 삼켜서 그 낚싯바늘이 갈매기의 위까지 들어가 있었다고 했어요. 조류 수의사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발견한 갈매기는 다른 갈매기들보다 좀 더 순한 애라서 구조가 쉬웠다고 했어요. 갈매기 말고도 다른 많은 야생동물이 거기에서 구조된 상태로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노루가 있었는데, 그 노루는 어렸을 때 노루의 엄마가 그 먹이를 찾아오는 동안 애기 노루를 풀숲에 숨겨놨었는데, 장지 깎는 기계로 풀숲을 정리하다가 애기 노루의 다리를 잘라버려서 이 노루가 다리 하나밖에 없는 상태로 있기도 했어요. 지금은 그 갈매기를 방생을 해서 제주항 어딘가에서 아마 날고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나 걱정을 반으로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이야기를 모아서 묵은성 다그성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걱정 인형과 귀 속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안녕. 탈출한 늑대 늑구가 나타났을 때 예전 같으면 엽사가 먼저 등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늑구 곁으로 간 사람은 총을 든 사람이 아니라 수의사였습니다. 무조건 잡아야 할 위험한 동물이 아니라 다치지 않게 함께 살아갈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모습에서 그림책 행복한 사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동물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동물의 행복이 너무 멀어를 지은 김지숙 기자님의 인터뷰 중에서 동물과 인간이 평화롭게 지구에서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서울대 수의학과 천명선 교수님은 공존이란 다른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중학생 동백이와 유채와 함께 읽었던 김정호 수의사님의 아프다고 말해주면 좋겠어 속 문장으로 15화를 마무리합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곳에서 조금은 더 자유롭게 머물다 가기를. 오늘 함께한 동백과 유채, 그리고 갈매기 구조 사연을 나눠준 별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16화도 동물로 돌아옵니다. 어마어마한 분이 찾아오실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묵은성 다근성의 손탐정 박주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서로도